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요, 김건진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제면을 읽어본다고 신문을 딱 펼쳐서 네네. 다 열어봤더니요. 네. 온통 이 이슈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미세먼지요. 저희 밖에도 지금 너무 뿌옇잖아요.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컬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계속 같습니다. 기침하게 네. 되고 목은 따갑고 4만3이 등식이 깨졌다. 미세먼지가 더 오래 더 짙어지고 있다. 지금 제 핸드폰 사실 보여드릴까요? 이게 미세미세라는 앱이거든요. 네네. 이 앱을 저도 이제 매일 아침 혹은 나갈 때마다 이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 방독면 낀 표시가 이게 지금 5일 연속해서 계속 뜨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걸 보고 사실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요. 이젠 이 미세먼지가 내 일상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맨날 콧물 흘리고 이렇게 살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문득 생기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들은 이번 이슈에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대유인이야, 위닉스, 네. 하츠, 공기청정과 관련된 업체들은 뭐 죄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지금이라도 올라가고 사야 될까요? 좀 속상한 얘기지만 네.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씁쓸한 하고 현실이죠. 있다라는 거지. 뭐 당장 어떤 해결책은 사실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유일한 희망은 어떻게 보면 바람을 많이 불어줘라. 제가 날씨 예보를 보는데 풍속까지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정체가 돼 있다라는 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오늘 비가 살짝씩 올 수도 있대요. 많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비는 하늘을 쳐다봐도 과연 여의도나 올까 서울은 올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이면 좋아 아싸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쭉쭉쭉쭉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은 추세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최악이었는데 어제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음봉이 길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여전히 미세가 계속해서 안 좋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강한 양봉이다라는 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추세는 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한 음봉이 좀 떨어졌을 때 내일의 날씨 한 번만 쳐보고 내일 뭐 비가 오거나 풍속이 그렇게 셀 것 같지도 않네. 그러면 내일도 뭐 속상한 얘기지만 주식과는 움직이겠구나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런 정리를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걸 하나씩 세워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식들 딱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움직인다는 위닉스, 클리너사이언스 이런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들이 매출이 실제로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의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여보 나 미세먼지 필터 샀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얼마인데 40만 원 공기청정기 또 산 거야? 아니 필터라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터의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요? 네,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다라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회사의 이런 필터 회사들, 뭐 클리너사이언스 같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만큼 매출이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이런 관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라는 이런 유행했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는 자동차에 공기청정기 하나 놔야 되겠어요라는 이런 말이 아마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탈 때 사실 요즘에는 막 성에가 끼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공기를 눌러놔야 되는데 네. 그러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이게 그렇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생활에서 앞으로 관련한 품목 그렇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거기 않을까 관련된 생각드는데. 주식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무슨 종목 살까요? 필터 종목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명. 제가 클리너사이언스입니다. 그 회사가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럼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외부 공기만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외부 공기를 이제 당연스럽게 타자마자 내부 공기로 바꿔놓고 맞아요. 그래도 목이 뭐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라 이거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김건진 차장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잘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또 답답한 이슈가 전해지고 있네요. IT 대표 주자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IBK 투자증권이 눈높이를 또 조정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89,000원에서 8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들이 예측하기로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매출액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3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 주가 이익 감소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모리 업황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긍정적인 포인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하반기에 나아진다는데 지금부터 투자할 투자자들이 어디 있겠으며 본인들은 이익 감소 우려가 지나쳤다라고 하는데 투자자 동향을 보면 기관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SK하이닉스 좀 많이 속상한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레포트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SK하이닉스에서 야 너희들 나빠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정보도 주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의 숙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매수 아니면 정말 안 좋게 보는 게 중립입니다. 맞아요. 중립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사실은 사지 마라. 그런 말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앵커님 정확하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제도권의 직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앵커님은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다. 어떻다고요? 사지 마라. 아니, 사지 마라라는 이런 저는 이 앵커님의 말을 따라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중립이란 말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주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반도체 라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수준일 거다. 물론 1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거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점 반영을 조금 늦게 하고 빨리 하고의 차이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흐름 그리고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냐면 뭐냐면 지금 현재 재고치가 한 4주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씩 이제는 다시 구매가 늘어나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는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으로만 본다면 쌉니다. 싸긴 하다.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정말 SK하이닉스는 싼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만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못 이어질지 이게 문제인 것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2분기 실적이 정말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월 달은 의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박수를 쳤었죠. 가장 큰 원인이 뭐였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였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아예 돌아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이 완전히 좀 바뀌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럴 때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로 못 가는 식의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박스권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천천히 매수 어떻게 보면 저점을 한 64,000원 정도로 잡자. 지금보다 4,000원 정도 더 낮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고점은 한 76,000원 정고점입니다. 아까 레포트 나왔던 그거보다는 좀 더 낮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살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까지 콕 집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점 64,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자. 박스권 전략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로라면 이 종목들은 또 분위기가 좋아요. 바로 LG그룹 내 IT 종목인데요. LG전자 미세먼지 악화로 건강가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또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LG전자 하면 사실 저희 가전 떠오르잖아요. 프리미엄 가전의 어떻게 보면 넘버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성
과거 금성전자였죠. 그렇죠. 기억이 저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공기청정기랑 네네, 건조기랑 그렇죠. 이번에 네네. 뭐 스타일러, 뭐 네네. 의류 관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워낙 잘 팔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올해 들어서 LG전자 주가 움직임도 참으로 좋았고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3일 연속해서 올라가면서 7만 원대 넘어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OLED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증권가 보고서가 오늘 나와서 함께 엮어봤는데요. 2018년도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하락분을 2019년도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IT 종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앵커님은 방금 얘기를 했던 가전 부분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스타일러 있고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근데 건조기는 아직 없어요. 살려고요, 이거는. 살려고. 조만간 구매 예정, 그렇죠. 구매 임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LG전자 이런 매출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LG전자가 사실은 가장 큰 좋아하는 뉴스, 아마 투자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뉴스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 이제 핸드폰 그만할게. 우리 핸드폰 그만 포기. 이 얘기가 나오면 LG전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못 자존심일까요? 하겠죠. 네. 뭐 못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게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LG전자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서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이 라인들 바로 프리미엄 가전 라인들. 저희 큰 누나가 지금 현재 LG전자 쪽 라인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쁘다. 왜? 너무 잘 팔리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잘 만들었대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 라인도 잘 썼고 우리가 왠지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저희 집도 건조기 많았고 우리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스타일러나 이런 거는 나머지는 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와이프가 작년에 하나 더 사더라고요. 뭐하기 사? 필요하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고 했는데 맞아요. 실제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방에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다랍니다. 그만큼 LG전자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큰 축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기구가 바로 이 프리미엄 가전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지지대는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 가전 라인에서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이슈들 휴대폰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냥 버리는 자식, 모르겠다라고 깍두기처럼 생각, 이렇게 껴놓고 있는 까들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으로의 한 단계 레벨업이 위해서는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친환경인 거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이런 전장 부품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해도 괜찮나요? 오늘도 4%나 오르는데. 저는 가장 큰 이슈는 조금 고점 라인을 좀 잡아놓고 한 7만 5천 원 정도가 전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기 전에 여기만 돌파하면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돌파 했습니다. 시 매수. 근데 돌파를 못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구간. 어떻게 보면 돌파 시에 매수를 하자라는 작전을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충분히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LG전자 저희 관심권에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 들여다봤습니다. 김권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